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방문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2025년 연초에 첫 영상으로서 선택된 거는 1억이 넘어가는 돈을 이 좋은 경매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경매가 불안해 하는 그런 대상인데 뭐 여지없이 손해가 난 경우입니다. 그 위치는 노년역 신사역 끼고 있고 뭐 교통요건 좋고 여기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동 근린공원 인접돼 있고 뭐 입지 여건 진짜 이 부동산 전망할 때 상위 한 10% 정도에 들어가는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평수하고 그 규모도 보겠습니다. 43평형이고 644세대 뭐 세대 규모 단지 규모도 괜찮고 평형도 뭐 국민 평형보다 훨씬 상회하는 평수입니다. 감정가 20억 한 번 유찰돼 갖고 2차 입찰기일에 16억 4천에 진행됐는데 작년 10월 15일 날 단독 입찰 해갖고 많이도 썼습니다. 23억 5천 한 3억을 넘어가는 금액을 더 썼네요. 그냥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 거죠. 근데 어디서 도대체 이 판단차고 권리 분석에 어떤 오류가 발생이 돼서 정말 아까운 돈, 좋은 분야, 경매라는 분야는 다우나 나스닥, 뭐 코스피 어떤 그 트렌드 필요 없이 어떤 그 이익 규모를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싸게 사는 만큼 증식, 이꼴 증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투자 분야에 들어왔다가 이 손해가 발생되는 참 기가 막힌 경우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권리 분석의 어떤 함정, 지뢰를 밟지 않으면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이 법원 경매인데 어디서 어떻게 이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이번 그 영상에서 차분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저가가 13억 1200 이건 뭐 2회 유찰 64%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최저가입니다.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로서는. 그리고 뭐 신동아 그러니까 A급 어떤 뭐 메이커 따질 때 아주 뭐 특혜 급은 아니지만은 많이 그래도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토지 면적 16평. 이 토지 면적도 보고 사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도시 뭐 재건축 다시 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토지 면적은 점점 줄어들죠. 예전에 엘리베이터 없이 시형 아파트, 주공 아파트가 난리가 난 거죠. 반포, 고덕. 거기 토지 면적 20평 넘어갈 겁니다. 근데 재건축돼 갖고 계속해서 용적률이 올라가 갖고 20층, 30층, 40층, 압구정동, 뭐 강변 50층까지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 면적이 5평 미만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건물 감정을 이제 따로 하는데 건물 감정은 신축 입주 직후부터 하향 트렌드로 급 하향 추세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토지 면적 가급적이면 넓은 아파트 사실 때 그래도 토지 면적 좀 넓은 건 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될 때 대비해서 이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졌는데 미납을 해야 대금 납부 기한 미납이라는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재경매를 하더라도 최저 가격 20% 이 특별 조건이 부과가 안 됩니다.
13억 1200이면 15억 쓰면은 3억을 가져가야겠죠. 주요사항에 누구누구 뭐 해서 저 전입세대 열람하고 했는데 안 내면 사람 못 만나서 이 물건 번호 개별 번호 1번입니다. 전혀 다른 경매 사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건 번호가 똑같다고 그래서 그냥 쓰고 나는 이거 사는 거니까 개별 번호 1번을 꼭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입찰표에. 그러니까 공동 입찰 중인 물건 번호 2번 얘기하는 거죠. 그 같은 아파트 여기는 백사동 1007호인데 106동 1102호 거주하는 정모 씨, 소유자 박모 씨의 배우자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 이 물건 번호 2번도 똑같은 과정을 매각됐다가 매각 허가나고 대금 납부 기한 정해졌는데 대금 미납돼 갖고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더군다나 다른 물건지에 소재하는 물건의 소유자 어떤 이해관계인도 아닌 이해관계인도 제가 분석해 드리겠지만 이 얘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JPT 인베스트에서 청구 금액이 15억 4천, 15억 6천 4백 거의 뭐 감정가 육박하는 수준이고 이거는 이 뒤에서 이제 등기부 등본 사항하고 전입세대 보면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소유자 2022년도 22억 9,023억 돈에 취득했고 실거래계약 그 등기부 내역에 기재가 됐고 하나은행 18억 23년 8월 2일 세입자가 2018년 소유권 취득하기도 전에 전입했습니다. 그럼 이 대항력은 발생이 된 거죠. 대항력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 신청 우선 변제권 행사 세 개의 요건을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1억 3천 손해본 그런 케이스가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긴장감을 가지시고 권리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사TV 특히 그 우려되는 영상 초기 한 1년 4개월 됐는데 영상 초기에 재경매 사건 집중적으로 다뤄놨습니다. 거의 아마 모든 어떤 그 경우가 다 포함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 말미에 최종 화면에 연결을 항상 시켜놓고 있습니다. 재경매 총액 1년에 도대체 얼마 정도 2012년도 17년까지 연간 700억 100명 중에 6명 확률로 발생이 되고 어떤 경우에 뭐가 착오가 일어나서 손해를 보는지 뭐 공부하시려면 얼마인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도 영상 2개를 항상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뭐 16억이면 만약 뭐 한 여유롭게 13억 정도 줬다고 치고 그럼 세입자가 있어도 뭐 한 2, 3억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딱 좋죠. 이 지금 1번 말소기준권리 하나은행 채권 금액하고 더군다나 어떤 JPT 인베스트에서도 2023년에 같은 8월에 추가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설정 지금은 6억이면은 뭐 한 4억이나 4억 5천. 야, 이렇게 대출해 준 거 봤을 때 보증금이 무조건 1억 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죠. 자, 이런 경우에 왜 이 피 같은 정말 그 소중한 돈 1억 3천을 1억 6천 최저가가 16억 4천이었으니까 1억 4백을 어떻게 손해를 직면하고 감수해야 됐는지 그런 사연이 이 외관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요새 뭐 전세 사기도 많은데 하나은행 임대차 대출하기 전에 임대차 어떤 심사 임대차 조사를 해서 보증금을 조사를 했는데 만약 속았다면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갭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은 갭 투자죠. 갭 투자를 했는데 특수한 유모 씨하고 임차인 유모 씨하고 소유자 권모 씨가 공모 같이 어떤 그 대출 기관을 속여 갖고 속이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18억이면 한 15억 잡고 4억 한 20억 정도 대출해 줬습니다. 22억에 산 아파트를. 그러면 이 임차인 보증금이 있어도 의미가 없을 거다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만약 범죄가 개입됐다면 그런 경우로 상정을 해야 보증금 1억 6천을 손해 받겠구나 하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얘기 있죠. 뭐 점자로 보고 안내문 부착하고 나온 그 물건 번호 2번 그 같은 노년 아파트 1102호 거주하는 타인 제3자 이해관계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없다고 얘기한 건지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의미가 없다고 진술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얼마 걸어야 됩니까? 이 13억까지 떨어졌으니까 1억 3천. 거기다가 최저 매각 가격 20% 2억 6천을 걸고 하는 투자 내 어떻게 그 권리 분석이 의미가 그 중요성이 정경사TV 항상 그 모토로 내걸고 있는 법률 전문성, 법률 어떤 그 민법,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과정에서 강의도 해봤고 그다음에 오랜 직접 투자 경험,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성 그런 3개월권이 3박자육 안 맞아 떨어진 영상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내가 경쟁력이 있겠구나. 영상을 제작하면 유튜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입장에서 제작해서 편집, 기획, 촬영 뭐 프롬프터로 써놓고 읽어야 되는지 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갖고 진행을 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있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관리비 체납액도 어떤 경우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체납액의 영혼은 누군가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그 카드나 여기 물론 이금융권 있지만은 또 가압류, 압류, 뭐 카드까지 그 다음에 세금 뭐 어디 공공세무서, 국세, 지방세까지 쭉 나열된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단위 채권이 꽉 찼네요. 1번, 2번 건전합권자로. 한데 의미가 이렇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 조사를 정확히 했다 그러면 어떤 기망, 속임을 당하지 않았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억 6천을 포기한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도 가보고 하나은행 대출 해준 내가 입찰 보려고 그러는데 얼마가 대출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혹시 담당자가 어떤 자리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겠죠. 만약 속았다 그러면 이거 뭐 추리입니다. 어쨌든 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결과 1억 6천 손해가 발생된 결과를 보고 맞춰보는 겁니다. 여기 가서 물어봐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99.9%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 조사한 그런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고 뭐 굳이 현장을 탐문 안 해도 한데 이 경우는 참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수치만 믿고 대출 설정 최고 금액을 견주어 봐서 얼마가 실대출이기고 24억 불과 한 달 내에 벌어진 그 설정 최고금이 24억이면은 20억 대출해 줬을 거고 이 아파트 22년 전에 20여 개 취득을 했으면은 의미가 없는 임차인이 있겠구나
했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임차인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1억 6천 손해가 발생이 된 겁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리 분석에서 에러를 느끼신 거나 하신 경우에는 이 매수 신청 대리인 그 대부분의 정화는 소정 교육받고 그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공탁을 보증을 2억을 추가로 제공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2억, 매수대리 2억. 그러니까 이 불안하시면은 어떤 권리 분석을 의뢰하신다든지 매수대리인 그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여기 그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아까 뭐 주요 사항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에서 그 세대 전입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 전입일자 2018년 5월 19일 확정일자 안 받고 배당 신청 안 하고 선순위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얼마일까? 여기서 예상하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큰 착오가 난 겁니다. 자, 물건명세서 보면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도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는 경우에는 입찰자 매수인에게 그 보증금 지급 채무가 인수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문구 있습니다. 효력 소멸되지 않은 말소주의에서 법원에 돈을 내면 다 소멸이 돼야 되는데 가처분 뭐 가등기 약정 지상권 등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기록되는 문서입니다. 물건명세서. 이 문구가 주의 문구가 있는데 무시하고 경매 들어가서 그 1억 6천 보증금 내가 이거 이럴 줄 모르고 가서 알아보고 명도하려고 잔금 내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이 됐는데 좀 물러주십시오 하는 절차 있습니다. 매각 결정 나기 전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결정이 일주일 뒤에 그 입찰 기일하고 그 사이에 매각 불허가 신청할 수가 있고 매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매각 결정이 일주일 경과돼 갖고 확정이 되면은 매각 불허가 매각 결정 취소 신청 3단계가 있는데 먼저 얘기해 드린 대로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입찰 그 1억 6천 손해본 최고가 매수인구인이 어떤 그 이의를 제기를 하고 무슨 절차를 밟았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봤는데 문건 접수한 내역에 일체의 서류가 없습니다. 불허가 신청, 즉시 항고, 매각 결정 취소 신청 낸 서류가 없죠. 없이 뭔가 가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소송에 뭐 정상적이면 22억 아파트면은 전세 70%면 14억 한 15억 정도가 되는 임차인으로 판명이 돼서 1억 6천을 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그 권리 분석 사항을 점검 안 하고 예상 낙찰가 이거 아파트니까 강남 그 논현동 뭐 100% 상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최고가 높게 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102%, 뭐 거의 100% 넘어가네요. 강남구 논현동.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감정가 20억인데 21억 1,300원 써야 되지 않나. 이런 형식적인 가격입니다. 실체, 내부를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듯이 풀어갖고 자 실타래를 풀고 나서 입찰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매물도 조사해 보시고 급매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인접한 공인중개사, 중개사 사무실에서 탐문할 수도 있고 대출해준 금융기관 점검해보고 작은 돌다려도 두드려보고 그런 어떤 신중한 자세로 입찰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